이름이 뭐예요? 저 홍시고요. Too many days in the darkness without a glimpse of the light. Running tired and broken and scared, but I swear I'll never give up the fight. Open your heart and spend less time in your head. With every star, we are born again. Open your heart. 네, 카롤 하이큐. 처음에 이제 주장을 이제 저를 시키시려고 감독님께서 이제 부르셨는데 올 시즌도 너가 했으면 좋겠다. 팀에 대한 이해력도 있고 선수들이랑도 이제 많이 아니까 너가 했으면 좋겠다 했을 때 부담이 많이 됐었죠. 예, 고참 형들도 더 많이 오셨고 메인 밸류 있는 선수들도 더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부담이 많이 됐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한 시즌을 형님들과 동생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까. 저가 이제 동계훈련 가서 이제 2주가 안 됐을 때, 한 10 며칠이 지났을 때 다치게 됐거든요. 근데 다치는 순간 아 이거는 짧게 끝날 게 아닐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다치자마자는 그냥 모든 걸 내려놓게 됐었죠. 뭐 주장도 그렇고 거의 한 그때 다쳤을 때 제 느낌으로는 한 반 시즌 이상을 그냥 날려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아무래도 보민이가 나가고 재훈이한테 짐이 엄청 많았어요. 짐이 많았는데 그게 보였거든요. 보였는데 일단 그 전에 뭐 부주장이 했는데 항상 뭐 재민이 형이 있었고 그 전에 뭐 지민이 형이 있었고 해서 뭐 그렇게 큰 부담감을 갖지 않았는데 이제 처음으로 뭔가 올해는 뭔가 책임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많이 좀 많이 부담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도 사실 전보다 좀 더 안 좋았던 경기도 좀 많았어요. 좀. 보민이는 주장으로서 나가서 쉬는 게 부담감과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서 말해주고 또 재훈이한테 가서 말해주고 그러니까 보민이가 솔직히 축구 선수가 축구 못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제일 힘든 상황에서 또 팀도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으니까 주장이란 직책을 가지고 경기장에 못 나가고 있으니까. 창룡이가 또 부주장이 됐다고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지고 그나마 좀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창룡이랑도 이야기 더 많이 하고 재훈이랑도 이야기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팀이 조금씩 맞춰져 가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밖에서 아 다행이다. 재훈이가 좀 부담감 덜 수 있고 창룡이가 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애들이 고생한 걸 아니까 너무 그런 부분이 감사하죠. 재훈이가 말하더라고요. 이렇게 좀 형들과 자기와 사이에 갭이 있다. 그런 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또 저도
그 재훈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창영이 형이 없었더라면은 뭐 중간에라도 정말 힘들어서 그냥 스스로 그냥 포기할까도 많이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옆에서 창영이 형한테 항상 힘든 거 있으면 물어보고 창영이 형이 그래도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올 시즌도 그래도 창영이 형 덕분에 진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네. 고맙죠. 부주장을 하는 동안 또 재훈이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하는 동안은 또 형들이 또 질타를 할 때도 있지만 실수했을 때 또 잘못했을 때 그때 좀 혼내는 것보다 좀 이렇게 같이 장난식으로 혼내기도 하지만 또 같이 끌어안고 잘했다 괜찮다 또 잊어버려라 또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올 한 해 부주장 재훈이 뒤에서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즌 들어가기 전에 많이 예민해 있었거든요. 왜냐면 부담도 많이 되다 보니까 선수들한테 많이 연습 경기나 막 운동장에서 많이 뭐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영이 형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좀 좋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러는 것 같다.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너무 뭐라 하니까 당연히 싫었겠죠. 근데 창영이 형은 그래도 저를 그래도 믿어주시는 거야. 재훈아 괜찮아. 또 그래 너같이 그렇게 하는 선수가 우리 팀에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괜찮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래도 위로 아닌 위로. 그래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재훈이 같은 경우는 뭐 어린 저보다 뭐 동생이고 하지만 좀 같이 훈련을 하면 좀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하는 친구여가지고 그 친구를 보고 많이 저도 자극을 많이 받고 재훈이도 이제 좀 이제 나이가 많은 편은 아닌데 이제 좀 올 시즌 치르면서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중간에서 이제 후배들 챙기랴 뭐 선배들 챙기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재훈이한테도 뭐 고생했다는 말 해주고 싶고 뭐 창룡이나 보민이 다 가운데서 이제 팀을 위해서 많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도 하고 또 소통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고생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재훈이한테 올 시즌 많이 배웠고 또 제일 힘들었는데 동생이 많이 도와주지 또 못해서 미안하고 또 결국 결과는 재훈이가 어느 정도 팀을 리더로 끌고 왔었고 또 살아남았기 때문에 재훈이가 잘했다 재훈아 잘했다 하고 싶은. 보민이가 이제 이탈을 하면서 그 자리에 이제 재훈이라든지 이제 청룡이가 이제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이제 충실히 이제 그 역할을 해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선수층이 이렇게 두껍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물론 재훈이도 그렇고 몇몇 선수들이 이탈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재훈이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다 했고 그리고 이 고참하고 이제 그런 어린 선수 이제 사이에서 그런 연결고리 가기 역할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내가 재훈이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뭐 말을 하지 않지만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이 자식이 마지막에 와서 군대 간다고 하더라고. 동현이 형이
형이 처음에 오셨을 때도 저랑 이제 포항에서 이제 같이 뛸 때도 동현이 형은 진짜 정말 높은 선수였고, 영광이 형이 또 들어왔을 때 영광이 형은 저가 중학생 때 TV에서 막 나와가지고 올스타전 뛰고 막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봤던 기억이. 그런 형님들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어려운데 이제 동현이 형이나 뭐 영광이 형이나 대화가 다 대신 형들이니까 또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고, 그래서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화로 많이 풀면서 한 시즌을 그렇게 잘 지내왔었죠. 저는 이제 순영이 형을 이제 많이 기대하고, 베테랑 형이다 보니까 볼 차는 것도 엄청 잘 차고 했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좀 아쉬웠어가지고, 순영이 형이 조금 더 많이 뛰어주셨다면 그 중앙에서 좀 중심을 좀 많이 잡아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뭐 후배 선수들이랑은 최대한 편하게 지내려고, 그냥 벽 없이 지내려고 좀 노력했던 것 같고요. 뭐 그 친구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좀 가깝고 편하게 지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다음 경기장에서는 그래도 좀 어린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또 막 욕을 하고 뭐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조금이라도 소리치고 그냥 어린 친구들이 좀 더 자기 거를 발휘할 수 있도록 좀 자신감도 북돋아 주려고 했고, 또 가끔씩 그냥 정신 차리라고 소리도 쳐봤고, 뭐 그렇게 하면서 후배들이랑 소통하고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은 저도 그랬지만 나이를 이렇게 고참이 되다 보면은 생각도 많아지고 말도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뭐 영광이라든지 뭐 태민이도 그렇고 뭐 동현이, 순영이 뭐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굉장히 표현을 뭐 많이 하고 싶었을 텐데, 그것 또한 또 팀을 위해서 또 희생을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옛날 얘기 잘 안 하는데 선수들한테 꼰대 소리 들을까봐. 네. 하지만은 잘 충실히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봐도 팀의 이제 그 중심을 잡으려고 많은 역할을 해줬던 것 같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또 후배들이 저를 보면서 장점을 또 배울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를 서로 이제 믹스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종혁이도 물론 정말 열심히 했고 다들 열심히 했지만 사실 선배로서 좀 미안한 부분이 많이 크죠. 왜냐면 사실 제가 동계 때부터 합류를 했던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동계 마지막에 와서 경쟁을 통해서 이제 경기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사실 제 입장에서 좀 많이 미안했죠, 후배들한테. 근데 종혁이 같은 경우도 정말 좋은 선수이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또 이제 내년 시즌에 또 준비하면서 또 경쟁하고 또 좋은 모습도 서로 교환하면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랑 같이 있던 선수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저 울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전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경남에 있을 때도 그렇고, 울산에 있을 때는 김승규 선수, 그리고 경남에 있을 때는 손정현 선수. 근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많이 연락이 오거든요. 그때 이제 형 많이 보고 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해준 게 없는데 늘 인터뷰할 때 보면 저 때문에 많이 했다는 거예요. 저는 해준 게 없거든요. 근데 같이 운동하면서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종혁이를 통해서도 이런 저와의 또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워가려고 하고 있고, 종혁이도 저의 좋은 부분들을 좀 습득을 더 해가지고 조금 더 발전해서 경기 수도 늘려가고 서로 경쟁을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Oh, you got stars, stars in your eyes. I know it from the way you make me feel so alive. Like I'm up
inside, gazing at the night sky, but I'm just looking at the stars, the stars. 저한테는 아직도 무서운 분? 네, 많이 대화를 사실 많이 못 해봐가지고 저도 물론 좀 소심해가지고 말을 못 그러니까 감독님께 먼저 말을 못 거는 것도 있겠지만 워낙 감독님께서도 말이 없으시고 하시니까 대화를 많이 하지 못했었거든요. 일단 처음 봤을 때는 제가 TV에서만 보던 제가 2002년 월드컵 보고 축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TV에서만 보시던 감독님이었기 때문에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되게 따뜻한 말도 많이 해주시고 또 제가 베스트 11 뽑혔을 때도 축하한다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뭐 처음에는 당연히 외부에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은 되게 엄하시고 되게 무서우실 것 같았는데 진짜 빼분 말하지만 정말 감독님 좋으시고 화도 잘 안 내시고 최대한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믿어주시는 모습을 보고 진짜 많이 좀 배우기도 하고 뭔가 되게 신선했어요. 그냥 여태까지 만났던 감독님은 너무 다르셔가지고 그냥 뭐 실수를 해도 그렇게 질타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하게끔 그냥 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 주셔서 좀 많이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감독님한테는 미안한 감정,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 그런 마음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고마운 마음, 믿어주신 마음. 네. 저를 중간에 썼었다가 선수가 또 그렇게 다치고 쉬면은 배제할 생각이 드는 게 저가 감독이어도 그럴 것 같아요. 이 선수가 계속 아픈 선수고 올 시즌 내내 부상해서 못 태어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부르셔서 계속 동기부여 주시고 감독님하고 처음 했던 한마디가 감독님이 창용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내 이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크신 감독님이고 내 이름 모를 줄 알았는데 창용 부르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죠. 뒤돌아봐서 쳐다보니까 감독님 딱 악수하자 잘해보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제 이름 불러준 그 한 단어에서 좀 많이 이렇게 해보자 그런 힘이 많이 생겼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생활을 같이 감독님 선수할 때 저도 선수였는데 생활을 같이 해보지는 않았지만 같은 팀에서 해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뭐 일단 감독의 성격이나 얘기들을 들어보면 원래 운동장 밖에서 이렇게 말은 많이 없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재미없는 사람 약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운동장에서는 굉장히 터프하셨잖아요. 조금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다른 것 같고요. 감독님의 위치에서도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말을 많이 하시지 않으시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만 말씀을 하시고 선수들을 많이 위해 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또 얘기도 이렇게 많이 들어주시려고 하고 반영을 많이 해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20살의 프로에 와서 많은 팀을 겪고 많은 지도자를 겪으면서 시대가 이제 변화한다는 걸 느끼는 세대가 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사실 파격적인 거죠. 파격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감독님께서는 그냥 한 그 선수 또 한 사람으로서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 뭐 또 받아야 되는 것들을 그냥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특별하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선수들한테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감독님은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꼭 오래오래 좋은 지도자로 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치님 오시고 스태프 다 바뀌어서 좀 동계훈련 하기 전부터 좀 그래도 첫 인상이 중요하고 이미지가 중요하니까 그래도 좀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갔는데 좀 그게 저한테 좀 독이 됐던 것 같아요. 막 동계하기도 전에 몸살 걸리고 그러니까 좀 안 맞았는데 시즌 초반에는 거의 운동장보다는 트랙이나 웨이트실에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현성 형이나 지금 뭐 임대관 현우 형이나 그런 형들이 너는 버티고 있으면 기회 올 거라고 준비만 잘하고 있으라고 그랬던 게 그래도 그 형들 얘기 듣고 그 형들을 보면서 좀 버텼던 것 같아요. 시즌 전에는 이제 공격 포인트를 한 10개 정도를 하고 싶었는데 또 지금은 5개밖에 못했는데 아무래도 그 목표를 가지고 했었는데 목표를 달성 못한 것 같아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일단 팀적으로 공격적인 장면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뭐 수비는 항상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을 수 있지만 어떻게 공격적인 찬스가 왔을 때 제가 돌파를 한다던가 뭐 슈팅을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던 시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제 기량보다 더 못 보였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뭐 그전에는 제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였는데 올해는 뭔가 저 거 말고도 다른 사람들까지 다 신경 써야 되고 이렇게 뭔가 혼자 안고 가려다 보니까 좀 더 퍼포먼스가 좀 저는 덜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또 이런 뭐 내년이든 뭐 이렇게 기회가 온다면은 좀 더 편하게 저 혼자 한다는 마인드보다는 더 같이 한다는 마인드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즌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물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3백을 가져가지만은 또 빌드업을 할 때는 이제 병영 이제 4백으로 가져가면서 이제 그 역할에 어떻게 보면 그 중심에는 그 지무이가 있었어요. 지무이가 그 올해 이제 들어왔고 신인이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 이상으로 뭐 역할을 해줬고 또 그 본인도 물론 부담감도 많이 느꼈지만은 그 역할을 잘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왔는데 물론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겠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페이스가 좀 많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좀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그 틀이 좀 깨지면서 또 선수들도 뭐 혼란이 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그 빌드업을 좀 포기를 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제 심플하게 가자는 그런 좀 전술을 좀 가져갔던 것 같아요. 예, 그런 속에서 좀 그 변화를 준 속에서 선수들이 좀 거기서 혼동이 오지 않았었나. 예, 좀 그런 생각이 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걸 얘기하자면 작년에 성남 팀이 아무래도 그 득점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이 많았고 또 문제가 많았었다고 생각된다고 들었는데 올해는 좀 그 부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팀에 왔고 또 준비를 잘 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올해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건 팀이라든지 여러 모든 선수들이 다 같이 바뀌고 또 고쳐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공격수 한 명의 능력으로 계속해서 득점을 할 수 있는 건 사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팀적으로 좋은 퍼포먼스가 나오고 또 주변에서도 많은 동료들과의 호흡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또 훈련을 해 나갔냐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제 시즌 중에 그 부분이 가장 힘들어서 많은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축구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잘 맞아지고 팀 동료들과의 호흡이라던가 또 공격수는 그 찬스가 왔을 때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맞아졌을 때 개인이나 팀의 득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팀적으로도 그렇고 좀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시즌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도 안 되고 관중들이 없다는 건 솔직히 상상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선수 입장으로서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경기장에서 특히 힘이 좀 낼 상황에서 힘이 좀 덜 나고, 그래서 좀 많이 관중들의 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움? 약간 그리움도 있고. 좀 많이 불편하죠. 진짜 이 마스크 자체를 쓴다는 것도 사실 불편하고, 이런 생활 패턴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 전날 이럴 때 되게 예민한데 마스크 쓰고 막 호텔 들어가도 뭔가 부담스러우니까 이렇게 방에만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쉽지 않았죠. 그러니까 좀 그 스케줄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연기가 되면서 좀 선수들이 좀 긴장감이 많이 떨어지고 그런 동기부여가 많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팬분들이 안 계시니까 홈 경기를 해도 어웨이 같은 거예요. 소리가. 네, 그 홈 경기의 장점이 정말 팬분들이 진짜 응원해주고 그러면 선수들이 뭔가 으쌰으쌰하는 그런 기가 느껴지거든요, 뒤에서도. 그래서 이제 더 뭔가 내가 더 진짜 더 이 양으로 해야겠다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생겨서 홈 경기 승률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그거 하다 보니까 뭔가 연습 경기 뛰는 그런 막 느낌을 받다 보니까 어느 이 시너지 효과가 많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홈 경기 승률이 사실 많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 확실히 중간에 한번 팬들이 오셨다가 다시 못 오시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더 확 느꼈던 것 같아요. 확실히 팬들이 중요하고 소중하구나. 마지막 경기에도 정말 팬들의 그런 함성과 응원이 아니었으면 저희가 더 힘든 경기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팬들이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 뭐 함성도 지르고 응원도 해줬을 때 선수들이 조금 더 힘이 나고, 홈 경기 같은 경우에 특히 더 어려울 때 더 상대를 또 주눅들게 만들어주고 홈팀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게 만들어줄 수 있는 부분 중에 가장 큰 무기인데, 이게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뭐 홈인지 어웨이인지는 잘 모르겠고 재미가 없습니다. 일단 재미가 없어서 좀 빨리 이 부분이 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분들께서 경기장에 편안하게 잘 오셔서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구로 하면은 재원이가 정말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재원이가 뭐 작년에도 잘했지만 올해 조금 더 발전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재원이. 작년에 제가 이재원 선수를 내년에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올 시즌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이재원 선수가 뭐 전북이라는 큰 팀이랑 경기할 때도 좋은 모습 보여줬었고, 그래서 농담삼아 그때 벤투 감독이 보러 왔었는데 벤투한테 아직 연락 안 왔냐 이런 장난도 칠 만큼, 그래서 올 시즌에도 이재원 선수가 뭐 좋은 활약 보여준 만큼 또 많이 성장한 것 같더라고요. 가장 발전이 많이 된 선수는 아무래도 시우? 나이도 엄청 어린데 저랑 또 동계 그 2차 동계 때는 같은 방을 또 쓰고 했었거든요. 많이 얘기를 하고 했는데 처음에는 좀 자신감 이런 부분을 좀 자신감이 좀 없었어요, 실력에 비해. 근데 이제 경기를 뛰면서 자신감 찾고, 그리고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자신감 찾아가는 모습 보고 좀 많이 기대가 되는. 중요한 순간에 시우가 또 득점을 했잖아요. 어쨌든 그 골로 인해서 저는 내년이 더 개인적으로 그 선수한테 큰 기대감을 갖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자신감도 올라왔을 거고, 그런 내년을 또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큰
기대감,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사실 올 시즌을 치르면서 시우하고 이제 얘기도 많이 했고 또 많은 부분을 얘기를 해줬었는데 본인이 굉장히 열심히 하려고 하는 선수고 생각도 많이 하려고 하는 선수여서 조금 나이에 맞지 않게 굉장히 좀 뭐 저돌적인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걸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좀 골이 일찍 들어갔으면 굉장히 좋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좀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었는데 어쨌든 정말 중요한 경기에서 중요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앞으로 본인이 성장하는 데 분명히 더 좋은 골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즌 첫 경기 때 이제 강주랑 할 때 이제 아마 그때 찬스가 왔을 때 골이 터졌다 그러면은 아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이게 돌이켜 보면은 그 프리시즌 때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좋았냐면은 이 상대 진영에서 그런 폭발력이 뭔가 이 다른 공격수가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장점들을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연습 경기를 통해서 또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어린 친구지만은 첫 경기에서부터 이제 출전을 하게 됐고 또 그 이후에 물론 몇 경기 이제 출전을 하면서 그 자기 본인한테 그런 찬스가 왔을 때 해결을 해줬다 그러면은 아마 그게 쭉 마지막까지 더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고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가장 그 조심을 해야 될 게 그런 이 불안함과 이런 그런 심리적인 요인이 지금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또 지문이도 그렇고 시우도 그렇고 이제 시즌을 이제 하면서 본인들이 점점 뭔가 역할을 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무너지는 거지. 자기가 자꾸 왜 안 될까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페이스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내년이 더 기대가 되는 선수들이에요. 시우도 그렇고 진무기도 그렇고 내년에 또 어떤 신인들이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자기가 뭐 운동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들을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상호가 와서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워낙 공격적인 선수인데 저희 팀이 일단 수비하고 공격이니까 많이 초반에 힘들어했는데 이제 뭐 확실히 운동이나 경기장에서 보면은 다른 면들이 많더라고요. 뭐 스피드가 진짜 좋고 뭐 슈팅력도 워낙 좋고 원래 상호는 잘하는 선수이고 또 이제 적응 이런 것도 K리그 아무래도 이제 소통이 되다 보니까 일본에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와서 저는 잘할 줄 알고 있었고 뭐 충분히 골도 많이 넣어주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항상. 솔직히 상호한테 엄청 좀 미안해요. 제가 상호한테 물어봤어. 너 왜 여기 왔냐? 더 좋은 팀에 갈 수도 있었는데 왜 여기 왔냐? 그러니까 상호가 그때는 잘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래서 이제 왔는데 또 공교롭게도 그 오는 타이밍 때 너무 좀 하락세를 계속 타고 이렇게 있었고 상호가 공격적으로 너무 상대한테 부담을 주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좀 수비에 가담을 많이 시켜주는 것 같아서 좀 그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상호한테 항상 몰래 가서 말해요. 풋살 수비할 때 너는 힘 아껴라. 너 아껴라. 우리가 뛰겠다. 너는 앞으로 나갈 때 힘써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상호가 임대에 왔는데 정말 그 선수들하고도 너무 사이가 좋게 지냈고 그런 점이 다음에 저한테도 임대 신분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배울 점이라고 생각해요. 상호? 저는 상호 100% 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자기 본인이 어떤 만족을 했을지 어느 정도 만족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충분히 상호가 와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즌 전부터 정기영 코치님이 계속 저한테 너는 이제 22세 룰을 떠나서 그걸 생각할 때가 아니고 더 이제 그냥 나이 많은 형들과 경쟁해야 되는 시기다. 22세 룰을 생각하지 말고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내년에는 이제 마지막도 22세고 또 그런 제가 22세에서 뛰는 게 아니라 올해는 그냥 잘해서 뛰는 거다, 그런 쌤들한테 인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해가 되도록 노력하려고. 저와 한 시즌을 이렇게 아파보니까 프로 생활하면서 이렇게 아파봤던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파보니까 다른 목표는 그냥 없고 안 아프고 한 시즌을 보내자, 그런 목표가 새로 생긴 것 같아요. 사실 내년에도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다른 팀들이 좋은 보강을 하고 돈을 많이 쓰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사실 또 힘든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 저는 물론 순위가 밑에 있고 힘들더라도 저희가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봤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축구인들이 봤을 때, 야, 쟤네는 그래도 뭐 좀 지더라도 굉장히 오늘 공격적이고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들에 또 팬들도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다음 경기에 대한 비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많은 팬분들이 또 저도 만약에 뭐 성적이 좋지 않아도 우리 팀을 더 사랑해주고 응원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 시즌도 잘 될지 안 될지 상상하기 어렵지만 또 그 상호야 인상 쓰지 말고 웃어 했던 것처럼 잘 될 거라고 또 생각도 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좀 노력이나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연구를 좀 해서 내년 시즌 팬분들을 위해, 이 집의 주인인, 성남의 주인인 팬분들을 위해, 또 저도 그것을 받아서 이 팀의 리더인 것처럼 내년에 준비 잘해서 올해보다 더 좋은 성적으로 계속 일부에서 살아남고 더 계속 발전해 나갔으면, 우리 팀이 발전해 나가고 저도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추구하는 축구가 뭐 빌드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후방에서부터 전방까지 만들어가는 그런 축구를 이제 추구해 왔고, 뭐 거기에 있어서 물론 선수들이 하고 따라와 주려고 하는 모습들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조금 동계 때 프리시즌 때 준비를 좀 못했던 게, 사실 그런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많이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전주훈련 가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든지 그런 피지컬적으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 우리가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그게 시즌을 치르면서 어느 정도 이 캐릭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피지컬이 강한 팀들, 뭐 강주라든지 대구라든지 뭐 이런 포항이라든지 이런 몇몇 팀들한테 좀 약했던 게, 일단 개인의 그런 피지컬에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는 전술적인 것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좀 더 우리가 개인 능력치를 좀 높여야지만 우리가 뭐 경쟁력이 있는 팀으로도 변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제가 초반에 이제 감독 부임을 하면서 뭐 공격 축구를 할 거다,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거기도 기대를 했지만 거기에 또 부응을 못한 거에 대해서 저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내년에는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둬서 좀 더 뭐 올해 우리가 이제 실점 면에서도 많이 부족했지만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좀 더 실점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를 더 잘 하겠습니다. 일단은 팀적으로 보면 저희가 뭐 좋았던 흐름도 있었고 안 좋았던 흐름도 좀 길었지만, 팬 여러분들께서 더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준비해서 내년 시즌에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또 끝까지 그래도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저희가 지금 강등되지 않고 다시 K리그에서 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팬분들이 저희에게는 정말 중요하고 큰 힘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내년 시즌에도 저희와 함께 호흡하면서 경기장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올해 한 해는 뭐 초보 감독으로서 좀 부족했던 많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우리 뭐 배움의 시간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내가 또 내년에는 좀 더 그 팀을 좀 더 높은 순위 레벨을 올릴 수 있는 팀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그 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내년엔 채워서 좀 더 운동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하고 좀 즐거워하시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성남FC 많이 사랑해 주시고 뭐 항상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